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연말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이 말은 과거에도 빠진 적이 없고 인류가 사는 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조용했던 해가 한 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올해 주식시장은 또 대단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존니의 부자학교 존니 대표님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존니 대표님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한국 증시의 재평가 이런 것들이 네. 올해 어느 정도 된 해인데요. 당장은 조금 가까운 얘기부터 유동성의 시각에서 주식시장이 유동성에 좋은 환경이고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시각에서 조금 최근의 이야기부터 하면 올해 마지막 FOMC가 있었고요. 결국 3연속 금리를 내렸거든요. 이런 미국의 정책적 금리의 흐름들 금리 인하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죠. 얼마나 많이 내릴까, 얼마나 자주 내릴까. 근데 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거죠.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얼만큼 침체가 됐느냐, 얼마큼 경기가 살릴 수 있느냐, 그 두 가지에서 어떻게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올리진 않겠죠. 네, 계속 내려갈 건데 그게 얼마큼 어느 정도 폭으로 내리느냐, 또 얼마 자주 하느냐,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네. 존니 대표님은 뭐 이제 월가에 계시면서 펀드를 운영했고 또 한국 관련된 주식을 운영하신 분으로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운용사 대표도 하셨지만 미국에서 투자할 때 매니저하고 이럴 때도 금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중요한 팩터입니까? 아니면 최근 특별히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연관성이 더 커진 겁니까? 사실은 예. 이제 주식에 투자할 때 시장에 투자하는 거냐, 회사에 투자하는 거냐. 네. 그 생각의 차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건 확실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하나의 경제 지표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금리가 주식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 건 맞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리 환경이 또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관련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게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그렇죠. 올라갈 예. 것 같으니까 주식 투자를 좀 덜 한다든가 예. 아니면 현금화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렇죠. 판단이죠. 혹은 정말 좋은 기업을 장기적 시점에 샀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다 팔어 다시 떨어지면서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근간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여쭈면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매우 장기적인 것만 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물가나 고용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또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노이즈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연준은 내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또 새로 연준 의장도 바뀌고 또 이게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뭐 시장에서 그렇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죠. 만약에 올려도 또 올리면은 올릴 가능성은 없지만 내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닌가? 또 각가지 해석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들은 연준의 위원장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우린 다 아는. 우린 다 알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관점이 좀 틀리죠. 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연준 의장이 지금 누군지 알고 몇 년 했는지 알고 내년에 오래 물러나는 거 알고 그렇죠. 누가 될지도 아는데 근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한국은행 총재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잠시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관심이 제한적이어서. 네.
그러면 이 부분 이제 하나만 더 질문 여쭈고 할 텐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흐름들은 확실하게 그 어떤 재난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놓고 유동성 랠리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 올해 말고 작년까지 한 2년 동안의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증시의 강한 상승, 이거는 그러면 유동성에 근거한 건가요? 유동성이 아닌 요인인가요? 유동성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죠. 예.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 새로운 산업 AI, AI에 따른 네,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AI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큰 픽처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혁명적 변화, 트렌드의 변화, AI 관련해서는 그러게요. 외국의 석학이나 아주 정말 뛰어난 그 CEO들은 한국 시장이 너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내부에서 우리가 볼 땐 그죠? 우리가 이렇게 AI에 뒤처져 있고, 그죠? 네. 이런, 우리가 주변 산업, AI가 예. 그냥 특정한 산업이 아니라 주변 산업, 반도체, 그다음에 자율주동, 그다음에 그런 제조업, 제조 기반의 로봇, 네, 뭐 이런 게 설비. 다 연결이 예. 됐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네.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살리려고 그러면 금융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금융교육 이게 전반적으로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엄청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존리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의 흐름들, 한국 증시의 재평가 이런 쪽으로 넘어갈 텐데 AI 말씀을 하셔서 AI가 엄청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는 어떤 것이 잔상에 좀 남아 있고 지금 AI 변화도 이 우려들도 자아내기 때문에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평가 시각은 어떠세요? 네. AI가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그 AI 그 자체,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시각이지만 옛날에 닷컴하고는 전혀 다른 게요. 이건 주변 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가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네.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또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그동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커머더티다 그래서 그렇게 부가치가 없다 그런 인식이었는데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거기에 투자가 돼야 돼요. 투자가 돼야 되고 개인들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가 밀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국은 저는 굉장히 무지무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산업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한국이. AI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산업은 이제 시작이고 다만 일부 주가가 버블일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의 시각도 그런 쪽이었던 것 같고 결국은 그에 따라서 그걸 의심하고 주춤거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 많은 기회가 있다. 이런 네. 쪽으로 다시 귀결이 되셔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올해 사실은 이제 내년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올해 나옵니다. 지금 나오면 내년에 상단을 5,300, 5,500, 하단을 4,000 이렇게 잡는데 올해 4,200 갈 거로 작년 말에 제시했던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큰 변화가 왔다는 건데 한국 주식시장이 오래전부터 대표님이 이렇게 외쳐오셨던 그런 일종의 리레이팅이 올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내년에도 그런 걸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2025년에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거하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고요. 그 AI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가 많이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감을 많이 회복했다는 게 있고,
결정적인 거는 한국 주식이 아직도 너무나 싼 거예요.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죠. 한국 주식을 사는 거에. 그게 네. 다 어울렸던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저는 굉장히 그 환경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의 한국 비중이 진짜 세계에서 꼴찌예요. 또 연금들도 뭐 15%, 뭐 20%밖에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신뢰감이 회복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자금이 한국 주식에 투자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또 한국의 금융 교육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가정이 주식 비중이 우리는 80%가 부동산에 있잖아요. 그 돈이 일부라도 주시장에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의 소위 뭐 401k라는 것처럼 연금 시장이 열리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우리의 많은 퇴직연금은 채권 사고 있는 거죠. 채권도 아니고 채권 사세요? 채권도 아니에요. 네. 그냥 예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금에 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자기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시장 못 믿겠다 그죠? 불안정해서 그렇죠, 맞아요. 한국 시장 예. 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그죠? 그렇죠. 그런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죠. 사지 말라고 해도 살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 뭐 기승전 이제 기업이고 좋은 가치를 말씀하시니까 기업이 얘기하면 한국 시장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했고 올해도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AI를 만나서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동안 그 메모리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없는 그래서 그 비메모리만 해야 된다. 그렇죠. 그쪽으로 예. 계속 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양축이 다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큰 사이클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AI가 정말로 대세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초기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도 엄청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장의 캐파를 보면 마이크론보다 국내 업체들이 훨씬 유리한 입지에 서 있다. 그렇죠. 이런 주장들을 하고요. 그렇죠.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인식이 있겠죠. 대표님 그럼요. 말씀하신. 예. 네. 반도체는 그러니까 빼놓을 수는 없는 항목이고 우리는 매일 주가를 보다 보니까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런 거에 이제 빠지는데 긴 흐름으로 보면 그런 단기적인 하루하루의 주가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6개월 주가 이제 네. 여기에 연연하죠. 6개월이요? 예. 6개월이 아니라 6일인데요. 6일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그래서 기간 투자가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양질의 투자 자금이 이제 보통 퇴직연금. 그래서 그런 양질의 자금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구조적으로 너무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파는 게 자주 있는 예. 경향이 많은데 이제 401k 같이 미국처럼 우리 한국의 퇴직연금이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요새 ETF가 많이 각광을 받잖아요. 예. 그 코스피 200 ETF만 꾸준히 사더라도 골고루 한국의 주식들에 들어가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예. 그런 양질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뭐 5년, 10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처럼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적으로 그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네. 과거 미국 주식 시장을 살 때는 이제 S&P 500 ETF를 편안하게 사면 된다고 한 것처럼 그죠? 한국 네, 주식도 코스피 200을 사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렇게 돼야죠. 근데 국내 운용사들은 뭐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ETF 만들어도 그런
산업 ETF도 만들지만 그 산업 내 ETF는 인기 끌라고 종목 2개 찝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실 ETF의 취지 안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몇 개 잘 가는. 과거에도 2차 전지 잘 갈 때 뭐 양극재 몇 개 넣고 ETF라고 그렇죠. 하고 그죠. 예. 네. 사실 ETF가 아니죠, 사실 그죠. 네네. 네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 200개 기업에 계속 돈 넣으면 한국이 잘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나도 그러게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죠. 네. 운영사들도 뭐 돈 버는 건 좋은데 이런 구조도 좀 생각해 가면서 가면 좋겠고요. 반도체 AI 혁명에 따른 한국 기업의 수혜는 1차적으로 반도체 의심할 여지 없고 조니 대표님이 다시 확인해 주셨고 그 밖에 그러나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투자자는 반도체만 100% 가져가지 않습니다. 올해 사실은 반도체와 함께 새 정부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전에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올라왔고 이것도 소위 이제 K자를 달면서 K조선, K방산 이렇게 왔잖아요. 네네.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기회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K푸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제조업을 굉장히 중시했던 나라잖아요. 수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사이클, 글로벌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이라든가 이런 방위산업 이런 게 글로벌리 이제 그 중요한 때가 왔는데 한국이 거기에 굉장히 그 잘 준비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몇 개 좀 꼽아주세요. 그중에 주목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 방위산업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달라진 거는 정치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텐션.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은 한국밖에 없지 않나. 그 제조업에 기반이 있는 나라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타임이 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죠. 그동안 반도체도 메모리는 더 이상 이제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 비메모리만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AI라는 그런 그 새로운 그 어떻게 패러다임이 오면서 그 반도체가 좋아졌듯이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이제 군사라든가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그 투자가 될 건데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리컬하다고 그러죠. 보통 그 글로벌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한국이 굉장히 잘 배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거기에는 방산, 조선까지 같이 포함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죠. 그 밖에 이제 여러 신조어들이 이제 뭐 약자를 따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 최근에는 뭐 금반지, 반바지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보면 네. 조금 추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지주사나 금융 쪽은 어때요? 환경 변화에 따라.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네. 특히 이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사들이에요. 예. 너무나 이게 제대로 밸류가 가치가 주식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우선주 같은 경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눈여겨보면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얘기가 이제 좀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도 관심이 많고 애완도 있었고 그런 기업인데요. 어려움도 있었는데 내년에 보면 또 산업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중요하잖아요.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 산업이 좀 올해보다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주식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주식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 네. 왜냐하면 힘든 산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음. 특히 중국 기업. 그래서 뭐 함부로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네네. 그 많은 초이스 중에서 그 확률적으로 예. 경쟁을 이겨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굳이 왜 2차 전지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죠 또 이것도 네. 또 어떻게 될지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쭉 펼쳐놓고 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섹터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렇죠. 예,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 2차 전지도 하나의 대상으로 검토하면 되지 2차 전지에 너무 힘을 실을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문제죠. 뭐 그게 고민이고요. 그게 그렇죠. 예, 지금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볼 텐데 고민이 네. 있는 거고요.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좀 한 해 흐름별로나 스탠스, 투자의 중심을 가지고 갈까? 섹터 얘기는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요. 네, 투자자들에게 좀 마무리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한국에도 아직 그 주식 투자 문화가 확립이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의 1970년대 중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당시 미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 때문에 자기 자산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국 주식도 굉장히 거의 40년 우상향했거든요. 예. 한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생각했는데 금융교육하고요. 또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고 또 한국 기업에 좀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또 다행인 거는 한국 주식이 비싸지 않을 때 시작한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포인트로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존니의 부자학교 존니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